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 담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어요. 이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으니까 많이 떨리네요. 항상 좀 여행하는 영상을 위주로 찍었었는데 제가 캐나다를 가게 되면서 좀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싶고, 저도 유튜브에서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를 되게 많이 얻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순탄하게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미국을 갔다 온 지 5년 만에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워홀 비자를 받아서 이번에 출국을 하게 됐고, 지금이 딱 출국하기 이틀 전이에요. 최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할 테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 오늘 한국이 35도거든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일단 제가 타임라인을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정보 위주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제가 5년 전에 미국에 J1 비자로 가서 1년을 일하고 왔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서 그때 이제 학생 비자로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무려 4번이나 거절이 되어서 미국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작년에 미국 비자 인터뷰 보는 것을 포기를 했고,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다른 나라를 찾던 중, 저는 좀 그런 아메리카 쪽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럽, 아시아, 호주 쪽도 여행을 많이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제가 살기에는 문화적으로는 아메리카 쪽이 잘 맞는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미국이 안 되면 캐나다라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친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너무 만족해 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친척도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를 선택을 일단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원래 작년에는 캐나다를 학생 비자로 가려고 했어요. 캐나다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운이 좋게도 2024년부터 캐나다 워홀이 만 35살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만 33살이거든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갈 수 없었던 나이였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저처럼 해외에 살고 싶거나 가고 싶었는데 나이가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캐나다 워홀 꼭 추천드려요. 캐나다가 지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좀 미국이랑 다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제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곳에서 살 수 없다 좀 주의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10월에 캐나다를 다녀왔어요. 6박 8일로 다녀왔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밴쿠버를 가냐 토론토를 가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뭐 자연을 좋아하면 밴쿠버를 간다, 도시를 좋아하면 토론토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작년에 6박 8일을 3박 토론토, 3박 밴쿠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행 목적보다는 어디에 살면 더 좋을까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사전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저는 밴쿠버가 잘 맞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그래서 지금 밴쿠버로 가게 됐습니다. 도시를 선정하게 된 저의 기준은 밴쿠버가 조금 더 LA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LA에서 1년을 살았었거든요. 자연도 더 있고 공원이나 산, 바다, 제가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밴쿠버가 그게 왜 토론토보다 더 좋았고, 토론토가 확실히 더 도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많고 지하철 타고 바쁘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트레스 받는 게 있고, 밴쿠버는 더 캘리포니아 바이브 느낌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그렇다고 뭐 토론토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공기도 더 좋고 제가 딱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치안도 훨씬 좋고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다는 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제가 밴쿠버를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바다, 자연, 공원, 그러면서도 도시 같은 분위기가 같이 공존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LA 바이브가 너무 강해서 되게 좋았다. 다양한 인종,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바이브에서 너무 좋았다. 세 번째는 제가 추운 걸 정말 싫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는 것도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으니까 눈도 오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덜 춥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살다가 또 아니면 다른 도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밴쿠버로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신청 과정은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네이버 워홀 카페에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고, 저도 그 카페를 보고 하나씩 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할 그게 없어요. 그 카페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비자 거절 후로 다른 분들보다 우여곡절이 좀 있는 편이라서 타임라인을 보시면 조금 더 희망을 더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저는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12일에 인비테이션 신청을 하고 29일에 선발이 됐습니다. 제가 영차로 선발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네이버 카페에 주차별로 얼마나 합격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영차는 물음표로 돼 있는데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비자 4번 거절하고 캐나다 갈 때 이 합격한 이 소감이란. 그래서 저는 영차로 24년이 되기 전에 선발이 되었고,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영차로 선발된 분이 있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영차 동기 분이 제 영상을 본다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29일에 선발이 되고 바로 수락을 했고, 그리고 16일까지 서류 제출 기한이었어요. 그래서 1월 5일에 신체 검사,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범죄 회보서 추가 요청이 올 것 같아서 미리 전에 FBI에 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2일에 신체 검사를 하고 FBI에 지문을 보내고, 저처럼 이제 범죄 회보서를 떼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냥 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1월 12일에 EMS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1월 16일에 바이오메트릭스 등록을 하고, 그날 FBI의 범죄 회보서가 메일이 왔습니다. 1월 18일에 범죄 회보서에 대한 리퀘스트가 왔고, 1월 25일에 미국 범죄 회보서 제출 완료, 그리고 1월 27일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의 이제 타임라인이 완성이 되었고, 인비테이션 신청한 지 1달 반 만에 합격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언제 출국할지 출국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됐는데, 최대한 따뜻한 날씨, 그리고 여름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추울 때 가거나 비가 많이 올 때 가면 제가 정착하는데 너무 힘이 들 것 같고 우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국을 5, 6, 7월 중에 일단 하고 싶었고, 회사를 다니고 있던 관계로 퇴사를 5월 3일에 하고 5월 5일부터 세부에서 1달 반 살이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 6월 말에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어서 항공권을 변경을 2번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수술을 하고 지금 8월 5일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사담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항공권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항공권은 캐나다 갈 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유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미국을 경유를 거의 다 해요. 근데 제가 미국 비자 거절로 미국 경유조차도 못합니다. 네. 이스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직항으로 끊었고, 캐나다 직항으로 가는 항공이 대한항공이랑 에어캐나다가 있어요.
네, 가격이 에어 캐나다가 좀 더 저렴하긴 한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대한항공은 위탁 수화물 2개가 23kg까지 무료고, 그리고 기내용 수화물까지 하나, 가방까지 해서 총 4개를 가져갈 수 있는데, 에어 캐나다는 짐 추가하는 비용이 조금 더 대한항공보다 비싸요. 그래서 그걸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제가 비교했을 때는 짐 추가를 다 해도 대한항공 타는 게 조금 더 나았었습니다. 저는 마일리지로 끊었어요. 35,000 마일리지에 유류 할증료 15만 8천 원으로 끊었는데, 수술 때문에 비행기를 한 달 늦추게 되면서 성수기에 걸려서 네, 마일리지를 총 52,500점 쓰고, 변경 수수료 3번 변경했기 때문에 총 6만원, 항공권은 저는 총 22만원 정도의 마일리지 52,500점 대한항공으로 가게 됐습니다. 수화물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이민 가방 30kg 거의 채웠고, 28인치 캐리어도 30kg 나올 것 같고, 기내용 캐리어 10kg, 큰 가방 이렇게 해서 거의 80kg 가까이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해도 좀 부족해서 저는 택배를 하나를 지금 쌓아놓은 상태예요. 제가 가서 도착하자마자 택배를 보내려고 20kg짜리 택배 하나를 쌓아놨고요. 보낼 때 한번 정보를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개당 10만원씩 해서 20만원 초과 수화물 비용을 냈고요. 다음은 보험. 보험은 저는 마이뱅크를 선택을 했어요. 그것도 그 카페,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보험 종류별로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마이뱅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보험사에 대비해서 좀 더 저렴했고,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닐 때 여행자 보험을 마이뱅크에 들었어서 장기 여행자 쿠폰이 있어가지고 10%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뱅크로 했습니다. 10% 할인한 비용으로 46만 2,680원, 이렇게 2년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 할인 쿠폰이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2장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2명 보내드릴게요. 한 장은 1월까지고 다른 한 장이 내년 7월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가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2명 보내드릴게요. 다음은 핸드폰 개통.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했고요. 거기에 통신사 비교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보고 폰박스라는 통신사에 2심을 개통을 신청을 했고요. 2심은 참고로 출국 전날까지만 하면 돼서 급하게 하실 필요도 일단 없고, QR코드가 와요. 그러면은 공항을 가가지고 QR코드 인식을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한국 유심이랑 캐나다 2심이랑 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저는 2심으로 신청을 했고요. 요금제 35불짜리로 했습니다. 8월 5일에 입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결제할 때가 8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2달치를 여기서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5,391원 이렇게 2달치 요금을 결제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항에 가서 이제 QR코드만 인식하면은 핸드폰 자동 개통이 됩니다. 제가 총 준비한 비용을 말씀드리면, 신체 검사 비용 22만 1,500원, 보험 46만 2,680원, 편도 비행기는 마일리지 5만 2,500점, 플러스 유류 할증료랑 변경 수수료 해서 약 22만원 정도, 그리고 비자 비용이 357불로 저는 35만 6,403원 이렇게 결제되었습니다. 캐나다 가는 항공권이 한 달 딜레이 되어서 그동안 좀 시간이 있어서 SIR 자격증을 미리 땄어요. Serving it Right라는 서버 주류 판매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 갔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일단 모르니까 미리 이 자격증을 땄고, 주류가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미리 취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 웬만하면 주류들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취득을 했고, 한국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고 시험을 보면은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35불 결제를 해서 35,677원 이렇게 썼고요. 2심으로 폰개통 2달치 결제 75,391원 이렇게 해서 저는 총 141만 3,253원, 약 14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환전에 앞서서 집계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에어비앤비에서 임시숙소를 구하려고 했는데 찾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에어비앤비 임시숙소가 많이 비싸요. 거의 일주일에 100만원? 100만원 넘는 데도 있고 정말 컨디션 안 좋은 데도 일일 10만원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구했어요. 보통 어울러들의 프로세스가 한국에서 임시숙소를 2주 정도 에어비앤비를 구하고 캐나다에 가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크랙스리스트에서 컨택을 한 후에 뷰잉을 직접 하면서 계약을 하고 옮겨가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보통 하더라고요. 임시숙소를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저는 6개월 단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직접 제가 가봐야 알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사기인가? 괜찮을까? 방을 직접 안 봐도 될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간 후에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추천을 할 수 있는 저도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디파짓을 550불, 약 한화로 55만원 정도 입금을 했고요. 월 1100불 유틸리티 포함하지 않고 수도, 전기세 이런 인터넷 있잖아요. 여기가 방 4개가 화장실 하나랑 거실을 뭐 쉐어하는 뭐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개월 사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살다가 괜찮으면 저는 그냥 더 연장을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살 생각입니다. 환전에 앞서 집 얘기부터 한 이유는 환전을 5,000불을 했어요. 약 5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 안에 디파짓 그리고 숙소 월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첫 달 월세랑 디파짓을 제외하면 저의 캐나다에서의 초기 비용은 3,450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환전하는 데에 저는 이 카드 2장을 이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트래블 원래 카드, 이 비자로 된 트래블 원래 카드 1장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한 트래블 원래 카드, 이렇게 2장을 했습니다. 2장을 발급받은 이유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니면 이 트래블 원래 카드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한도가 얼마 안 남아서 1,900불까지밖에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00불을 하고 나머지 여기 신한에 3,100불 해서 이렇게 두 카드로 5,000불 환전을 했습니다. 일단 이 두 카드가 환전 수수료가 제일 저렴하고 여행을 다닐 때 써보니까 지정 ATM기에서 뽑으면 수수료가 안 드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필요할 때 환전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 환율로. 가서 ATM에서 그냥 뽑아 쓸 예정입니다. 준비 비용 플러스 초기 비용은 총 641만 3,253원, 약 64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고요. 물건 이것저것 준비한 것들, 주문한 것들이 있거든요. 합쳐서 총 700만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다 공유를 한 것 같고, 드디어 저 이틀 뒤에 출국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떨리네요. 그래도 계속 이 준비 영상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고, 전 짐도 거의 한 2주 넘게 싼 것 같거든요. 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심지어 지금 택배를 한 번 보내고도 2-3번은 더 보내야 되는 정도여서 네, 거의 뭐 지금 이미 벌써 마음은 이민 갔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워홀을 가는 데 있어서 되게 고민도 많고 좀 두려운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 제가 올해 33살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차 타고 용기를 내서 갑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20대, 30대 초반에는 정말 경험이 중요한 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조금 고민이 되고 두렵더라도 꼭 용기를 내서 가셔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1년 있다 온 경험으로 보니 갔다 와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좀 많이 늘었고, 그래서 다들 같이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서로 좀 힘이 되고 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들, 아니면 가서도 좀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팁들이 있으면 꼭 공유를 할 테니 화이팅 해서 워홀 시작해봅시다. 너무 떨리네요, 진짜.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어저께는 잠을 못 잤어요. 어제가 아니라 진짜 오늘 새벽 3, 4시에 자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덧붙여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보자면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 때 워킹홀리데이를 되게 가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대학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압박감 등이 있어서 워홀을 좀 접게 됐고 거의 10년이 더 지난 지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워홀이라는 제도가 사실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살아볼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심지어 뭐 어학연수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되고 기회가 될 때 가보는 게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깨닫게 된 게 미국을 다녀오고 만 30이 넘었을 때 해외 어딘가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비자가 없으면 어딘가에서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없고 뭐 학교도 학생 비자가 없으면 다닐 수 없고 되게 워홀 비자라는 그 메리트가 엄청 컸다라는 걸 나이가 지나서 못 가게 되고 나니까 너무 크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이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나쁜 경험도 어쨌든 경험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도전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것들을 얻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이제 많아져서 사담이 좀 늘어날까봐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뱅크 쿠폰 필요하신 분은 딱 2장 있으니 1월 전, 7월 전에 가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마무리 증 점검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캐나다에서 만나는 거로 안녕. 도 안녕.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